안녕하세요. 영화노트라는 채널을 통해 일본 영화를 함께 읽어볼 최중락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영화는 러브레터입니다. 영화 러브레터는 하얀 눈이 내리는 설원 위에 마치 얼음 속에 봉인된 잠자리처럼 숨을 멈춘 채 눈을 감고 누워있는 와타나베 히로코로부터 시작됩니다. 와타나베 히로코는 약혼자 후지이 이츠키 군의 세 번째 추도식에 참석한 후 그의 집에 들러 중학교 졸업 앨범 속에서 예전에 살았던 오타루의 집 주소를 발뚝에 새깁니다. 히로코는 편지가 되돌아오지 않을 것을 알고 있지만 자신의 마음속에서 아직 떠나보내지 못한 후지이 이츠키 군에게 정성스럽게 손글씨로 쓴 편지를 보냅니다. 하지만 그녀의 예상과는 달리 놀랍게도 히로코는 후지이 이츠키로부터 기대하지 않았던 답장을 받게 됩니다. 이 편지를 보낸 이는 후지이 이츠키 군과 같은 이름을 가진 클래스메이트 후지이 이츠키 양이었습니다. 와타나베 히로코가 자신도 알지 못했던 과거의 연인인 후지이 이츠키 군에게 편지를 보냈다면 후지이 이츠키 양은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해 미래의 후지이 이츠키 군의 연인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후 두 사람은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며 후지이 이츠키 군의 시간을 공유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영화 러브레터의 간단한 줄거리였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함께 러브레터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러브레터는 2차 일본 대중문화 개방이 이루어진 1999년 11월에 한국에서 정식으로 처음 개봉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2019년 12월에 재개봉되기 전까지 총 4번의 재개봉이 이루어졌습니다. 영화는 1999년 처음 개봉되었지만 저를 비롯한 많은 한국의 영화 애호가들은 자막도 없고 화질도 형편없는 불법 비디오 테이프를 통해 와타나베 히로코와 후지이 이츠키 양이 주고받는 편지를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 시절로 돌아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후 영화 러브레터 속 대사인 잘 지내고 있습니까? 나는 잘 지내고 있어요. 라는 일본어 대사는 일반인들은 물론이고 오락 프로그램 등에도 등장하며 유행어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이번에 새롭게 영화를 보기 전까지 제 기억 속에서는 러브레터는 아련한 첫사랑의 이야기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영화의 내용보다는 편집을 비롯한 시각적인 부분 그리고 음악 등의 청각적인 부분에 저는 더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후 러브레터의 내용과 표현 방식은 한국 영화, 드라마 그리고 뮤직비디오 등에서도 꽤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특히 영화 속의 짧은 쇼트들의 연결과 와타나베 히로코가 살고 있는 고베 그리고 후지이 이츠키 양이 살고 있는 오타루의 교차 편집은 공간을 넘나들 뿐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오고 가는 그러한 착각을 저희들에게 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도구로 사용된 것이 저는 손편지와 워드 프로세스를 이용한 편지 형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인터뷰에서 이와이 슌지 감독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러브레터가 인기가 있는 이유에 대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후 시간이 지나 편지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치유한다는 주제가 한국 관객들에게 큰 마음의 영감을 주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이 슌지 감독의 작품을 관통하는 공통적인 주제를 자신은 가까이 있지 않은 사람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여기가 아닌 어딘가
지금이 아닌 언젠가가 중요한 테마이고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영화가 러브레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일본 문화의 특징이 지금 여기라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것과는 꽤 많은 차이를 보이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25년 전에 만들어진 러브레터가 왜 바다 건너 한국에서 그리고 지금도 인기를 얻고 겨울이 되면 재개봉되는지에 대해 함께 키워드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뉴트로 그리고 아날로그 감성입니다. 저와 비슷한 연배 40대 중장년층들에게 몇 년 전 꽤 인기 있었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모두 기억하시겠지만 응답하라 1988이라고 하는 드라마인데요. 러브레터는 자신들의 청춘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그러한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젊은 세대들에게는 자신들이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아날로그적 첫사랑의 이야기가 뉴트로라는 현상과 함께 소비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치 요즘 한창 인기를 끌고 있는 탑골 GD처럼 말이죠. 필름이 주는 감성과 흑백 졸업 앨범, 그리고 워드 프로세서, 도서 대출 카드, 편지, 전화기 등의 소품, 그리고 도서관, 자전거 보관소 등은 우리가 일본 영화나 만화 등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소품과 장소였습니다. 이러한 소품과 장소는 동시에 아날로그적 감성을 자극하는 코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코드는 최근 개봉되었던 나는 내일 어제의 너와 만난다, 그리고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등에도 등장해 같은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속 주인공이 도서위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러브레터 속 남녀 후지 이츠키 역시 도서위원으로 도서관에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 대출 카드 역시 후지 이츠키 군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러브레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기기가 아니라 손의 감촉을 느낄 수 있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와 어린 왕자라는 두 권의 책 역시 아날로그적 러브레터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책의 내용은 영화의 상호 텍스트적 기능을 함으로써 영화의 내용을 좀 더 풍부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이것은 치유의 구조입니다. 영화 속에서 우리는 두 사람의 죽음과 한 마리의 잠자리의 시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죽음은 바로 후지 이츠키 군과 후지 이츠키 양의 아버지의 죽음입니다. 후지 이츠키 군의 죽음으로 가족, 그리고 산악부 동료, 연인인 와타나베 히로코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는 상처와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까지 후지 이츠키 군을 보내지 못하고 치유받지 못한 채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연인이었던 와타나베 히로코는 후지 이츠키 군의 죽음을 이성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감성적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새로운 연인인 아키바 시게루와 함께 찾아간 오타루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터널이 되어버린 후지 이츠키 군의 집에서 와타나베 히로코는 아키바와는 달리 터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직접 찾아간 후지 이츠키 양의 집 안으로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히로코는 후지 이츠키 군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죽음을 확인하는 것을 스스로 지연시키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후지 이츠키 양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얼음 속에 갇힌 잠자리를 보면서 바로 아버지의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알아누운 어머니와 달리 책 반납을 부탁하러 온
후지 이츠키 군에게 웃음을 보이기도 합니다. 어머니와 할아버지는 곧 쓰러질지도 모르는 집을 떠나지 못하고 아픔 속에서 서로 침묵하고 조심스럽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버지의 죽음과 똑같은 상황에서 후지 이츠키 양을 구해냄으로써 아버지에 대한 상처를 조금 치유하게 됩니다. 세 번째 키워드, 붙이지 못한 편지 그리고 첫사랑. 와타나베 히로코는 서론에서 후지 이츠키 군이 죽음을 맞이한 산을 향해 라고 인사를 건넵니다. 마치 메아리처럼 병원에 누워있는 후지 이츠키 양 역시 후지 이츠키님 잘 지냅니까?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여기에서 저는 영화 속에서 보내지 못한 두 통의 편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후지 이츠키 양이 보내려고 한 편지입니다. 병원 장면 뒤에 이어지는 과거 아버지 장례식 후 후지 이츠키 군이 찾아왔던 순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후배들이 가져다준 후지 이츠키 군의 도서카드에 대한 내용을 와타나베 히로코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후지 이츠키 양은 역시 부끄러워서 이 편지는 못 보내겠습니다 라고 하며 편지를 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편지는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지 못했던 후지 이츠키 양의 편지입니다. 전학을 간 후지 이츠키 군의 자리에 꽃병이 놓여져 있고 후지 이츠키 양은 그 꽃병을 깨트립니다. 그리고 앞에서 병원에 누워 있을 때 꿈처럼 후지 이츠키님 잘 지냅니까? 나는 잘 지냅니다 라고 물어보았던 후지 이츠키 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결국 후지 이츠키 군과 후지 이츠키 양은 서로가 모두 첫사랑의 상대였고 후지 이츠키 군은 도서카드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전하지만 후지 이츠키 양은 보내지 못했던 편지를 혹은 그녀의 잠재의식 속에 있었던 자신의 마음을 병원에서 깨어나면서 보내게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와타나베 히로코와 결혼을 하게 될 아키바와 산장에 있던 동료가 흥얼거리는 마츠다 세이코의 푸른 산호초는 후지 이츠키가 절벽으로 떨어진 후 마지막 순간에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1980년에 발표된 노래로 가사는 나의 사랑은 남쪽 바람을 타고 날아가네로 시작됩니다. 이 노래가 유행했던 시절이 후지 이츠키 남녀가 중학생 생활을 보냈던 시절이었고 마지막 장면에서 후지 이츠키 양이 후배들로부터 책과 자신을 그린 도서카드를 건네받을 때 부는 바람은 노래 가사처럼 갑자기 그녀의 머리카락을 세차게 흔듭니다. 후지 이츠키 군이 와타나베 히로코에게 프로포즈를 하지 않았다는 대사와 조합해보면 세상을 떠난 후지 이츠키의 첫사랑의 러브레터는 너무나 늦게 후지 이츠키 양에게 도착한 것이고 그와의 첫사랑을 잊고 있었던 후지 이츠키 양에게 첫사랑을 인식하게 해준 첫 번째 편지는 와타나베 히로코의 편지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상이 짤막한 러브레터에 대한 저의 해석이었습니다. 조금 중언부언하는 경향이 있지만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이 영화를 다시 한번 보신다면 우리의 일상도 조금 윤택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참, 한 줄 평이 빠졌네요. 러브레터는 너무 늦게 도착한다. 여러분, 그럼 안녕.